저는 진짜 그 최일선의 그 작업장에서 직접 작업자들과 숨 쉬며 같이 호흡하며 제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 지적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보호구에서요, 제가 세분화 해가지고 일단은 개인 보호구의 위반 사례 소개해 드릴 텐데, 좀 특별한 사항,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많이 어떻게 적발이 되는 사항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안전모 사례인데요. 안전모에 구멍을 뚫습니다. 더워서 그런지 대부분 이런 분은 뭐 작업을 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용접사분들 있죠.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어떻게 구멍도 기가 막히게 뚫어가지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진짜 그 안전모의 기능을 완전 제로화 시키는 이런 분 아주 특별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이 안전모 특검 분량입니다. 그냥 작업자들이 안전모만 덮었으면 쓰는 걸로 착각들을 하시는데, 이 특검이라는 게 뭐 느슨하거나 이래 되면 안 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특별히 또 많이 봅니다. 그야말로 추락할 적에 그냥 벗겨져 버린다든지, 옆으로 뭐 붙어 있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다든지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또 심지어는 특근을 또 모자 안에 넣는 분도 있습니다. 또 뒤로 이렇게 또 제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엄격하게 제가 티칭을 하죠. 왜 이러십니까? 그 대신 사진은 제가 다 찍어 놓습니다. 찍어가지고 위반 사례로 그 담당 하청 업체에 다 그 통보를 하죠. 그 다음에 보안경인데요. 보안경이 아마 제일 많이 걸릴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이라든지 또 겨울철 되면 뭐 체온과 대기의 어떤 뭐 온도차로 인한 김서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들 안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시는 척 하다가 일이 진행이 되고 땀도 많이 나고 이러면 이분들 전부 다 주머니에 있거나 뭐 이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예외 없습니다. 한 분, 두 분 이렇게 봐주다 보면 전체 또 불만이 되니까요. 그리고 안전화 부분인데요. 안전화의 그 수입품 일제 아땡스라는 안전화가 있습니다. 네. 이 안전화는 특히 그 비계공들, 특히 또 젊은 비계공들, 이 안전화 신으면 그 뽀대가 납니다. 예. 마치 운동화 같고, 안전화가 아닌 마치 운동화 같고, 이래가지고, 비계공들이 또 발도 편하고 가볍고 하니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내답발성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또 모르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SK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면 명확하게 이 아땡스 안전화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주고, 또 뭐 S오일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을 몰라서인지 그냥 뭐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안전대인데요. 요거는 참 경우의 수가 참 적습니다. 여러분들 근해형 안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까지 다 끼워야 되잖아요. 이거 안 끼우고 그냥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대 미착용. 보통 이 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실 적에는 제가 안전대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 안 그래도 무겁고 전부 다 작업자분들 연세들도 많고 이래 하는데, 그러니까 봐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비계 타고 올라갈 경우에 그러면 자기 옆에 있는 걸 갖다가 안전대를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안전대 없이 2m 이상이 되는 가설물에 올라갑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그런 또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중장비 부분인데요. 예, 위반 사례를 보면 크레인 경우 요즘 대부분 잡히는 게 아웃리거 고정핀 이거를 설치를 안 합니다. 아예 100톤 이상의 크레인인 경우에는 이게 뭐 별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데, 맹꽁이 있죠. 맹꽁이 뭐 50톤짜리, 뭐 70톤짜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고정핀을 미설치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아웃리거가 더 이상 접혀지지 않는 역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리거 미확장. 이거는 당연히 뭐 작업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U3 프로젝트 하는 지역은 상당히 작업장이 협소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미확장을 하면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벗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청, 하청 다 부릅니다. 소장. 그 다음에 원청의 안전 담당 뭐 팀장님이나 불러가, 자, 이런 경우에 나는 작업 못 시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작업은 해야 되죠. 비싼 크레인 불러놔 놓고 안 할 리가 없다 아닙니까? 예. 자기네들이 작업을 결정하는 거니까, 내 책임은 좀 없어진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과 그 밑에 보면 크레인 바퀴 미부상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아웃리거를 안 펼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최소한 그라운드에서 5cm 이상 이 발통이 떠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아웃리거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전도를 예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바퀴 미부상 부분에서는 바퀴 미부상 부분은 일반 이동형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사분들이 잘 지키더라고요. 이거를 안 지키는 크레인이 어떤 크레인이냐? 카고 크레인 있죠. 카고 크레인. 운반물 싣고 와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카고 크레인이 대부분 이 부분을 위반을 잘 어깁니다. 그리고 아웃리거 받침목 수평 위반, 이 부분도 경사진면에 아웃리거가 있으면 충분히 세세히 나무 합판 같은 거 가지고 최대한 맞춰가지고 이 받침목을 해야 되는데, 약간 아웃리거 끝을 보면 약간 여분이 있습니다. 여분이. 그걸 믿고 빼딱하게 놔놓고 그냥 받침목 위에 하는 거죠. 상당히 그것도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인데, 요즘 와가지고 크레인 운전원이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사람 목숨을 진짜 담보로 하는 기사분들이 거의
저분들도 그 휴대폰 거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일반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 곳에 딱 거치를 해놔놓고 합니다. 연속극을 보는지, 뭐, 주식을 하는지, 뭐, 시작 때부터 거의 봅니다. 거의 보다 못해가지고, 내가 그 담당 그 하청업체 관리감독자 이하 다 부릅니다. 불러가. 이게 뭐냐? 자, 한번 봐봐라. 저 꼬라지 한번 봐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예전에는 이런 애가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저 진짜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기묘하게, 예, 피해서 보더라고요. 다음은 지게차인데요. 아, 슬링벨트. 예, 손상된 슬링벨트. 가장 중요하죠. 인양하다가 보통 뭐 사망사고 나는 게 슬링벨트가 파단되면서 일어나는 사고니까요. 이 부분은 뭐 버플이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조금이라도 약간의 손상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제가 다 잘라버립니다. 이거는 뭐 놔놨다가 쓰세요 이래가 될 일도, 놔놨다가 절대 나중에 자르세요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사용을 안 하죠. 그리고 지게차 부분인데요. 제가 그 일하는 데는 물류 창고가 있습니다. 물류 창고. KOH라는 제품을 엄청나게 수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물류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자동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게차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게차가. 거의 막 위험성이 엄청난 거죠. 지게차가 이게 작업장처럼 유도원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물류를 싣는데 자기들 혼자서 그냥 쭉 다니다 보니, 이거 언젠가는 이거 사고 날 일이다. 항상 느끼는데, 시야 미약고로 전진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지게차에서 사용하려고 팔레트 있죠. 팔레트를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팔레트 높이가 헤드가드 이상, 예, 지게차의 헤드가드 이상 높은데, 그거를 밑에서 이래 떠가지고는, 물론 포크를 저면에 이래 했는데, 이미 자기 눈높이보다 훨씬 높은데도 전진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차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너무 어이가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운전기사 그 자리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기사님 잠시 써보세요. 한번 봅시다. 무슨 시야가 확보돼서 전진을 합니까? 무슨 시야가 합니까? 하니까 팔레트 그 틈 있죠? 한 20cm 이 포크가 들어가는 그 부분. 그 부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네들은 시야 확보인 겁니다. 자기가 그 부분, 눈높이의 그 부분 이하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만일에 뭐 자그마한 사람들이나 이래 오면 시야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행동을 하길래, 이거는 제 선에서 약 20여 대 되는 지게차를 제가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마당이고 해가지고 원청회하고 협조를 얻어서 이 부분은 또 개선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게차에 또 중요한 안전띠 미착용 많습니다. 이분들. 예. 그리고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 미분리. 나중에 뭐 점심시간이나 그다음에 뭐 집에 갈 시간에 그 주차할 적에는 반드시 이건 잘 지킵니다. 잘 지키는데 언제 안 지키냐? 잠깐 화장실 갈 적에. 안 그러면 흡연하시는 분들, 흡연소 옆에 지게차 세워놓고 흡연을 하러 가실 때는 절대 안 뺍니다. 예. 그 순간이라도 이거는 빼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도,
요런 또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진 경계음 오프. 이거는 또 물류에 해당되는 그 지게차는 잘 지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데 프로젝트에 들어오는 지게차들이 이거를 많이 어깁니다. 후진 경계음 아시죠? 어떤 때는 뭐 중국 말도 나왔다가 뭐 이상한 여자 목소리도 나오고 하는 그런데 아마 이 작업자들이 시끄럽다고 했나 봅니다. 시끄럽다고. 그래 나오니까 이거를 또 이 중요한 사항을 많이 오프를 하더라고요. 예, 다음은 굴착기 부분인데요. 굴착기 이 토목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장비인데 이게 키커플러 안전핀 미체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굴착기가 세멘이나 뭐 콘크리트 이런 걸 갖다가 진동으로 이렇게 파쇄를 하고 또 이렇게 와가 다른 퍼 나르는 또 이걸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안전핀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체결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냥 떠가지고 다음 퍼는 걸로 사용하다가 그놈이 낙하가 돼가지고 작업자 다른 뭐 삽이나 이런 거 들고 또 막 이래 하는 그 사람들 사망하는 경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해가지고 이 키커플러는 안전핀은 진짜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굴착기마다 다 다르고 이 키커플러 안전핀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게 어떤 경우에는 구별이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참 쪽팔리지만 기사인데 물어봅니다. 모든 걸 좀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이 키커플러 안전핀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기사님 어디가 이 키커플러 안전핀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굴착기 경우에는 이게 안전핀이구나 하면서 또 배우기도 합니다. 예. 다음에 유도원 미배치. 이 부분 또 하청에 재하청 일하다 보니까 이 유도원 한 사람 배치하는데 하루 일당이 약 한 14만 원 줍니다. 14만 원 정도. 이거 아끼려고 관리감독자가 자기가 한답니다. 관리감독자가. 이 사람 바빠가지고 내 왔다 갔다 저 허가증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 그 15만 원, 14만 원 돈 아낀다고 이 유도원을 배치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대기업 그런 중소기업 중에서도 1급 중소기업 정도 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있는 곳은 워낙에 이 좀 영세한 중소업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굴착기 또한 안전띠 미착용 예가 많고요. 그 다음에 펌프카 말씀드리자면 펌프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안전 규정이나 사례 이런 걸 보면 이 끝이 놀면서 작업자가 튕기 나간다 하고 이래 하는데 그거보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펌프카와 레미콘 차 사이 있죠. 여기가 이 레미콘이 와가지고 전부 다 뒤로 후진으로 이렇게 그 펌프카에 그 레미콘을 싣고 온 세면을 하기 위해 후진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복잡한 작업 현장에서 또 그 후진하는 것도 모르고 펌프카 옆에서 또 뒷부분에서 일하다 보면 후진하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하는 레미콘 차도 그 사이에 막 수그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 거기서 끼임이죠. 끼임 사고
예, 끼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 다음에 고소 작업대, 예, 고소 작업대라 하면 일명 그 차량용 고소 작업대를 스카이라 합니다.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업대에 안전대가 있습니다. 안전고리를 멜 수 있는 안전 난간이죠. 난간. 예, 난간이 있는데 보통 작업자들이 고소지역에 올라가면 안전 난간에 겁니다. 안전 난간에. 그런데 이 스카이는 그 붕대 끝에서 작업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게 이탈이 잘 됩니다. 이탈이. 또 이것도 회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뭐 그 바퀴 이렇게 돼 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그 붕대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일에 그 작업대에 그게 걸어버리면 그거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붕대에서 붕대 끝 있죠. 붕대 끝에서 슬링 벨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따로, 예, 요 작업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매세요 하고 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전 난간에 이렇게 매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저형 고소 작업대. 이건 실내에서 많이 쓰죠. 이렇게 해가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주로 뭐 전기 쪽에, 계기 쪽에, 컨듀트 파이프 뭐 이런 거 설치할 적에 요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시저형에 사람이 올라가면 양 네 곳에 가상석 방지봉 내지는 대라고도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펼쳐가지고 쭉 펼쳐야 이분들이 일명 그 렌탈이라 그러는데 이 시제형 이거를 작동을 잘 못합니다. 어쩌다가 자기도 오늘 와서 이 렌탈을 쓰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다 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까딱 잘못하면 그냥 천정까지 착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낑겨서, 예, 거기에 또 난간이 있을까 이런데 막 낑기고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봉이 약 한 1m 정도 되는 봉을 반드시 조립해서 펼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릅니다. 예, 모르고 자기가 또 운전도 미숙하고 해서 사고가 또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은 그 비계 등 가설물인데요. 비계 이야기만 저는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 정도로 비계가 진짜 위험성이 많습니다. 특히 조립하고 해체할 적에 제대로 안전대 부착 설비를 해서 안전대를 걸 데가 없어요. 그냥 허공에 그냥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이런 작업이다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빔과 저 같은 경우에 주로 플랜트, 뭐 정유 이쪽에서 제가 안전을 보니까요. 안 그러면 철골 이쪽에서 하나 생명줄 이쪽에 생명줄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 미리 딱딱 걸어놓고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빨리 그냥 작업하려고 그냥 허공에 그냥 발바닥 어디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2m 발바닥에 안전고리 체계를 합니다. 2m에서 안전고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깨선 최소한 위에 이 라이프라인이 있어야 자기가 떨어지더라도 바닥에 안 닿고 어떻게 사고가 면할 수 있는 게 그래서 2m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발바닥이 한 사람도 있고. 저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직 답이 없습니다. 철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철골이나 안 그러면 하다 못해 파이프라인에도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둥그르니 걸고 딱 만듭니다. 제대로 된 작업자들은 개인 안전 부착 설비를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작업하기 전에 턱 해가 걸고 안전고리 딱 해가 탁 메고 이렇게 작업을 다 하거든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죠.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 다음에 부식된 비계자재.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면 발판 같은 경우에는 녹이 많이 쓸고 진짜 한 10년 썼으면 거의 밟으면 그냥 부서지는 이런 발판을 막 가지고 와가 쓰려 그럽니다. 제가 눈으로 보이니까 이거 빼세요 이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클램프 같은 거는 요즘에 사람들 거기 상처가 나지 말라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전부 다 덮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덮다 보니 얼마나 이게 오래돼 손상되고 잘못하면 그냥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열어볼 수 없으니까 워낙 많은 비계예요. 랜덤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꼭 걸립니다. 하나씩 나옵니다. 다 뜯어내라 하면 이 사람들 웁니다. 울어가지고 요거 지적했는 것만이라도 좀 교체를 해주셔야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계 발판 개구부 발생 이 부분은 아마 건설 쪽에는 이런 애는 없는데 저쪽에 정유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파이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계 해체 시에 고소지역에서 자재 투하, 이거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비계가요 쌓아 올리면요 100m까지 올라갑니다. 쌍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한 18m, 20m에서 해체하는 사람이 저거를 달포대 해가지고 내리든지 견고하게 안 다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 인성도 알고 싶어요. 그 정도로. 그냥 죽거든요. 그 밑에 지나가다가 그 10m에서 클램프 덩어리 이런 게 떨어져 봐요. 바로 제자리에 그냥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이런 게 있길래 제가 숨어서 동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이건 최악이다. 야들은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장 이하 다 불러가지고 보여줍니다. 야, 이 고소직에서 받아치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던지더라. 보내라. 보냅니다. 소장 또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제가 또 왜 동영상을 촬영하느냐. 요즘 아무나 그냥 퇴출시켰다가는요 플랜트 민노총 난리 납니다. 그래서 증거를 왜 이 사람이 퇴출됐는지 그런 증거 확보 차원에서 동영상도 촬영하고 사진 찍어놓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경계띠 미설치 이런 경우도 진짜 중요합니다. 경계기라도 해놔놓으면 뭔가 비계하는 사람들 저 파이프레인 위에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고소지역에. 그러면 비계 자꾸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또 하나 떨어졌다면 또 중상하면 사망인데 이런 걸 또 잘 안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 해체 작업 시에 그 비계 자재를 아무데나 통로도 말이 안 되게 놓다가 전도
뭐 발목 삐거나 뭐 이런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려 해도 좀 깁니다. 길어가지고 생략하고요. 그리고 비계 사다리 일정한 간격 유지 위반, 이 부분은 보통 2m 정도 비계 사다리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가서 해치를 설치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해치 밀고 또 이쪽 방면으로 해가 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 약 한 4m 내지 5m 다이렉트로 그냥 4, 5m에 계속 사다리를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간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내려올 적에 마치 헛디디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근데 이런 간격 유지 위반, 예, 이런 경우도 많고요. 네.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사례, 뭐 이런 걸 말씀드렸고, 이러한 하루 일과 중에 이러한 사례를 제가 사진을 확보를 하고 하면 약 한 퇴근하기 1시간 반 정도 제가 또 사무실로 와가지고 그 찍은 사례를 이렇게 제가 레포트 작성을 합니다. 뭐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뭐 56조 6회 작업 발판의 구조, 뭐 이런 거 다 사실 못 외우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집이 있습니다. 진짜 설명이 잘 돼 있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 뭐 이런 걸 적으실 일이 있으면 그냥 만화로 보는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아주 편리하실 겁니다. 그 제일 위에 같은 경우에는 반생이죠. 반생이. 예. 비계 발판에 반생이도 안 하고 그냥, 예, 있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반생이 다 묵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비계 조립을 위한 20cm짜리 가벼운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자기네들이 또 그거를 밟고 또 그 위에 비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날 이 비계 중간에 설치하는 20cm에 고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 막 지적을 하고 뭐라 해놨더만은 A 아르신도 크더만은 그걸 다 그냥 제거를 하는 거예요. 고정을 안 하고. 그러고 지금 저 한번 보십시오. 그냥 강간 위에 무슨 발판이 있어야 제대로 힘도 쓰고 일할 건데 강간 위에 좀 매달려가 그래도 안 죽으려고 이거는 했더라고요. 본인은. 예, 그런 사례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펜쿨라 쿨링타워의 펜쿨라 작업인데, 지금 저분이 왼발로 딛고 있는 게 뭐냐면 바게트입니다. 예. 이분들이 공구를 담아가지고 펜쿨러니까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가서는 어중간한 높이에, 그 옆에 보니까 뭐 발판도 없지, 그런다고 뭐 비계를 쌓아둘라 할 수도 없지 하니까 꼭 이분들 하는 습성이 저 버켓을 거꾸로 이래가지고 그 플라스틱, 그것도 플라스틱입니다. 쇠로 된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을 저렇게 거꾸로 해가 한쪽 발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용접사들이 어중간한 높이 이런 데 있는 것도 흔히 저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경사진면에 고인목을 안 한 예고요. 제가 지적해서 고인목 하도록, 제가 있는 그 지금 중소업체에서 이런 애가 없었는데 제가 와서 고인목 이것 또한 확실하게 제가 기강 잡아놨습니다. 예, 요거는 굴착기의 시동키 위분리된 거 제가 바로 지적해가지고 요거 빼고 한 대 하러 가세요. 해가지고 조치했는 거 사진도 잘 찍어야 됩니다. 그때 적격하게 위반되는 거 찍고, 또
억지로 시킵니다. 요거 빨리 내 본회사 빼세요. 해가 또 그것도 이래 찍어야 레포트 작성이 되니까요. 사진도 잘 찍으셔야 됩니다. 요 아래 분은 연세가 한 70, 한 6 되신 분인데, 내 말을 제일 안 듣는 분입니다. 야야. 눈이 안 빈다. 계속 이래가. 예. 근데 예외 없이 형님, 계십시오, 형님. 예,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화기 작업 주변 반경 11m 내에는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왼쪽 사진 보시면 쪼매난 종이 박스에 거기 종입니다. 예, 종이 같은 게 있는데도 화기 작업을 하길래 또 기가 막히게 저도 치우기 전에 사진 하나 찍고, 저 멀리 치우세요는 그것도 사진 하나 찍고 한껏 올린 상황입니다. 다음에 전원 판넬, 요거 충전부 절대 노출돼서는 안 되거든요. 요거는 제대로 된 전원 판넬이지만 또 임시 판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자들이 설치하는 임시 판넬도 심지어는 열쇠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감전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요게 제가 말씀드린 저 빨간 화살표 해놓은 저기 퀵커플러 안전핀입니다. 예. 저거 잘 확인하고, 저거는 반드시 만일에 안전에 업무를 보시는 분이나 앞으로 뭐 보실 분이 있으면 제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봐주십시오. 때로는 제가 이렇게 칭찬도 합니다. 네, 못한다고 하니까 좀 내가 미안해가지고 잘한다고 칭찬도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 이분 뭐 아주 착실하더라고요. 안전띠까지 또 잘 매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거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대충 요 밑에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탄 가스 용기, LPG 용기인데 직사광선 절대 이거 쐬도록 하면 안 됩니다. 직사광선 피하고. 그 다음에 요 공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이드로 테스트 하는 공구들이기 때문에 전부 고소지역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소지역에서 아차 이래 하면 낙하됩니다. 낙하 방지 끈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저를 한번 보세요. 수평을 잘 맞췄죠. 받침목. 예, 요거는 용접기인데 용접기에도 충전부가 있습니다. 그래가 누차례 이 충전을 하라 했는데 그냥 그 초록색 테이프 있죠. 대충 하면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떨어지고 하도 신이길라가 저를 막 적었습니다. 수차례 뭐 강력 요청하고 개수하며.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장에 화기 작업하기 위해 가지고 전선을 이래 해왔는데 물이 상당히 고여 있는 그런 부분에 전선이 잠겨져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요. 예,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이제 안전모 안 쓰신 분이 물류 차량 물류 송장이라 그럽니까? 잠깐 와서 송장 받는다고 저렇게 뭐 위반을 하고 막 다니십니다. 그 위에는 저 화기 감시자 여사분인데 저분 진짜 성실하시더라고요. 불꽃 하나 내 눈에 안 보이도록 철저하게, 예, 비산 방지포 저렇게. 사실 불티나 불꽃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바로 위반인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드릴을 하시는 분이 일반 저런 장갑을 목장갑 끼면 안 됩니다. 예. 예, 요거는 컨테이너, 수출용 컨테이너 차량인데, 컨테이너와 차량 간에 이 연결하는 고정콘입니다. 이거요,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오면요, 진짜 피하십시오. 충격으로 그냥 컨테이너 날라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 왜 그러느냐, 수출 선적할 적에 그 크레인이 컨테이너만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떠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 내려서 일 더 안 하려고. 예.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저래 위험하게. 저런 사례가 아마 언양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걸 목격하신 분이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거는 오늘 한 2시간 채워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김재윤 팀장님이 막 자료가 해놨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카고 크레인입니다. 카고 크레인이 카고 크레인은 운전석 있죠? 예. 이 부분으로 돌려서 만일에 물건을 이렇게 하역물을 이렇게 집으면 그냥 바로 앞으로 꼬꾸리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분 한번 보세요. 예. 이분 지금 저쪽으로, 이쪽이 지금 짐 싣는 칸이면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보고 있죠. 이거 위반하셨고, 그 다음에 전격 하중이 넘으면 바로 이게 작동이 안 되게 되는 장치가 있는데, 이분 오프 시킨 겁니다. 예, 여기 요 부분 있죠. 예, 요 레바를 오프를 시켜가 위험한 상황이죠. 전격 이상 가도 그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예, 이 사고, 요런 예를 우리 김재윤 팀장님께서 마련하신 걸 저보고. 잠깐만, 저희 설명드리 죄송한데, 제가 좀더 분석을 드릴게요. 이 뭐 결론은 일단 지 보내고 이거 퇴출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로드모드 리스크라는 게 과거 방지 장치하고 운거 방지 장치, 이거 직전 대량 장치입니다. 당연하게 있는데 보통 30등이 있고, 그리고 그 장치 끄게 되면 사람 불이 안. 근데 제가 낮이라서 이상하고 싶어서 알이 뛰어가 보니 역시나 몰래 싹 기습하니까 또 하시는데, 저런 경우는 제가 박수들 교수님 크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강받아가지고 공단에 올려있는데 법은 없습니다. 공차에 위에 적재가 비어있고, 공차가 저 공차 위에 적재가 25% 이에 공차를 할 수 있는데 공단을 하지 마라. 왜? 카고 크레인은 앞에 전방작을 앞작을 앞에 엔진이 있고 2002년식 14년식 이하는 앞에 자키가 없습니다. 근데 저기 자키가 없는 상태만 불구하고도 앞으로 전방 작업하면서 붕대를 끼워지면서 붕대가 낚시대 희용이 있는 거예요. 상태가. 그러면은 넘어가 생겼는데 자기는 30년 동안 근데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뭐가 따지느냐 앞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붕대 할 때 저런 걸 잡으세요. 아무리 아웃트랙을 맥스 확장하게 맞지만은 적재는 오늘 블랭크 상태로 뒤에 아무리 25% 공차하더라도 회사 안 돼서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렇게 방호장치 있지만 저거는 건설이 아니라 차량 탑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만은 저건 카고 크레인은 상하역차 그 기능이고, 저거는 양중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만 양중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LMR이 끄고 전방사고를 해서 군대 기업에 의해서 전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예. 박사님 주시오. 너무 길어가지고 나는 내가 할 거 자꾸 뺏기는데 다음으로 넘기는. 예, 지금까지 제가 레포트 소개해 드렸고요. 요것도 우리 김재윤 팀장님께서 저인데 시간 보내라고 주신 건데, 아까 소리 안 나온다고 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听到指机车内。 而是抬起右腿，用力蹬电动骑车，导致两车发生碰撞，造成张某左足。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어이없죠? 또 만화 같고. 근데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아유, 그 사람 진짜 제정신이냐 할 정도 상상 못할 일이 작업 현장에 일어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안전감시단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제가 느낀 점을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두서없이 적어놨습니다. 예. 먼저 고질적인 하청의 재하청으로 인한 열악한 작업 환경.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뭐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개선된 사항이 없습니다. 하청의 재하청, 또 재재하청까지도 갑니다. 그 다음에 뭐 경영자, 그 다음에 현장 소장, 이런 분들이 그냥 공기, 빨리 작업 마쳐야 뭐 남는 게 있다. 아직도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환경에, 작업장에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의식이 있을 수 없죠. 빨리 자기네들도 서둘러야 되고. 이런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 결여자는 퇴출, 아까 그 말씀드린 동영상까지 찍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4번인데요. 저희들이 나가서 위험 요소를 미리 예상을 해서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잘 못하신 분들 코칭도 해주고, 뭐 이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청, 중간관리청, 작업자 하나같이 좀 더 안전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안전을 보면서 최전방에서 보면서 어떠한 느낀 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러죠. TBM 할 적에 여러분들 예전에는 여러분들의 그 기술력과 그 다음에 노동의 대가로 여러분들 임금을 받으셨다면 지금 선진국이라는 유엔에서 인정한 선진국이라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당신들은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까지 다 해야 당신의 임금이 온다는 걸 그렇게 느끼시고 하세요. 그런데 한 30명만 넘어서는 작업자 앞에서 TBM 하면 니는 시부리라 나는 간다. 예. 이 TBM이 딱 10명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 말을 전달 잘하고, 내가 말을 했잖아요. TBM 때 이렇게 지키세요 했는 거 30명만 넘으면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거기 반장님, 제가 오늘 뭐 이야기 강조했죠?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그만큼 그냥 나는 앞에서 그냥 말을 마치 듣는 것 같이 고개는 또 잘 끄덕거립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이 사람들이 비극적이지만 당해봐야 이 안전의식이 한양이 되나 올라가나 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자기 옆에 일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쓰러지고 봐야 되나 할 정도로. 또 하나의 또 경우는 예전에 이경규 씨가 그 횡단보도 차선 지키는 거를 숨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막 했는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차선 지키기가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나라가 EU나 유럽이나 일본의 사망 만인율이 뭐 2점 뭐 초반대인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4 이상입니다. 4 이상. 23년도에 3.9 내려왔다고 지금 난립니다. 예, 잘했다고 하는데 비교해 보십시오. 2.3과 3.9 엄청납니다. 아직도 우리 안전의식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TV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안전의식을 시민의식 올리듯이 하면 어떨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뭐 요즘 중대재해법 많이 강화가 되잖아요.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할까 이런 궁리만 할 게 아니고 실제 현장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관리 규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거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그래서 6번은 잠깐 혼자만 생각해가지고 시멘트 반죽 그 무거운 거를 전동기 도로에 18m의 전동기 도로에 달고 올라가다가 고무 바켓스 그 철사 있죠. 이 세면 무게 모니기가 이게 풀리면서 한 12m 상공에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내 보는 바로 옆에서. 그런데 다행히 그 젊은 친구인데 안 다쳐가지고 천만 다행히 사례가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한 겁니다. 저거 하기 전에 TBM 잠깐만 했었어도 절대 이거 일반 물이 아니고 세면물 같은 경우에는 반만 담아라 이 말 안 하고 노인네들이 다 그 위에 도로에 바게스 받으려고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지 혼자 생각해서 뭐가 이게 풀리겠어 했겠죠. 철사가. 예,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홍콩 갈 뻔했죠. 뭐. 다음에 고령의 작업자들, 특히 보온 작업자, 그리고 토목 쪽에 보면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벽면에 콘크리트 벽면 이거 거푸집이 생각해. 연세가 거의 대부분 최소 60입니다. 최소 60. 예, 요즘 그 경도당에 가가 제 나이 60 한 4-5 가면 쪼매랑이 와가 그것이 진짜 작업장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 절대 없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안 지킵니다. 규정. 왜 안 지키느냐. 80년대 안전에 안자도 강조를 안 하던 이 시대에 그냥 일만 빨리 하면 인정받던 그 시대에 하던 이 작업 연로하신 분들이 또 이분들 고집이 또 엄청나게 셉니다. 남이 시키는 건 안 하려는 그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안전고리 하세요. 그러면 째려보고 그래요. 심지어 내가 돌아가잖아요. 시발로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예,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처럼 최일선의 저는 진심입니다. 발로 뛰는 안전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실 안에서 서류해가지고 안전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저 한 2만 보 정도 걷습니다. 2만 보 정도. 이런데 불구하고 낮은 임금. 돈 이야기 안 나올 수 없죠. 낮은 임금. 나중에 보니까 높은 임금들은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높은 임금 받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주제에 원청도 아니면서 니도 결국에는 어느 업체에서 고용해온 사람이잖아. 이렇게 자꾸 비하합니다. 참 아쉽고요. 이러한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안전감시단의 위상을 좀 더 높여주고
권한만 강화해 주신다면 우리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업자들의 안전이 더욱더 확보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시고 강의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